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노력해도 인간관계가 늘 불편할까? 아무리 잘해주고 배려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 해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실망이나 상처뿐이었던 적이 있나요? 우리는 종종 관계에서 잘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잘하고 싶고 멀어지는 사람은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과연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더 잘 전달하는 방법, 무심해야 더 좋은 관계를 갖는 이유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인간관계라면 그 해답 역시 인간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더 많이 말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크게 애쓰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무심함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인간관계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무심함이란 차갑고 냉정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는 관계를 더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결국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무심함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심함이 단지 관계를 지키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점을 다룰 예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는 무엇인가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하셨나요? 그리고 그 노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나요? 오늘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관계를 대하는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고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과 철학적인 통찰을 통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와 약속을 잡고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준비하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친구가 연락도 없이 늦거나 심지어 약속을 잊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어떠한가요? 실망과 함께 억울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나는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정이 상하고 때로는 서운함이 오랫동안 남아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사실 우리의 지나친 기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 시간에 대한 기대, 상대방이 나와 같은 노력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여기서 무심함의 가치가 등장합니다. 무심함은 단순히 모든 것을 무시하거나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불필요한 해석이나 감정적 반응을 줄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무심함을 적용한다면 저 친구가 늦을 수도 있지. 아마 바쁜 일이 있었거나 깜빡했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상대방의 행동에 상처받거나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회의 중에 여러분의 의견을 가볍게 넘기거나 심지어 비난했을 때 그 순간의 감정은 화가 나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내 의견을 무시할까?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분노로 이끌곤 합니다. 하지만 무심함을 가진 사람은 이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는 내 잘못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 이처럼 생각하면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심함은 나의 평정심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 결국 관계를 더 유연하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지나친 기대와 집착은 우리가 관계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도록 만들지만 무심함은 그 상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최근에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불편함은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만든 기대 때문이었나요? 무심함은 단순히 감정을 덜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동시에 가장 어려운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 간에는 사랑과 의무가 얽혀 있지만
그만큼 기대와 실망도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때로는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한 예로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딸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말에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자고 말합니다. 딸은 일정이 바빠 방문을 미루고 싶지만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아 고민 끝에 일단 알겠어요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막상 주말이 되어 딸은 약속을 취소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일이 많아서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니는 실망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너는 항상 바쁘다며 약속을 깨네. 내가 중요하지 않니?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니와 딸 모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자신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사실에 서운함을 느끼고 딸은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결국 이런 반복은 서로를 피로하게 하고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럴 때 무심함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무심한 태도를 가진다면 딸이 약속을 취소했을 때 그럴 수 있지. 딸도 바쁠 때가 있으니까라고 생각하며 그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딸과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유대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딸도 무심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실망스러운 반응에 엄마는 왜 이렇게 날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엄마는 나를 보고 싶어 하셨구나. 그 마음을 알아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 다른 예는 형제자매 사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큰 도움을 요청했지만 동생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한다면 형은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도움을 줄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이 무심한 태도를 가졌다면 동생도 바쁜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무심함이 중요한 이유는 이 관계는 끊어내기 어려운 만큼 지나친 감정적 얽힘이 지속되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무심함은 가족 간의 유대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견고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가족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가족과 다툼이나 서운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 감정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나의 기대 때문이었나요? 무심함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느끼는 감정의 무게를 덜어주는 도구입니다. 이런 태도는 가족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가족과는 또 다른 형태의 친밀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기대와 실망,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에게서 이해와 지지를 기대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한 대학생인 영민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영민은 절친한 친구 준호와 늘 많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의지하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영민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준호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기대했지만 준호는 생각보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잘 알 수 있을 거야. 너는 항상 잘하잖아. 영민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왜 이렇게 나를 무심하게 대할까?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준호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준호는 영민에게 스스로 잘 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응원을 담은 말을 했지만 영민은 그 말을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의 갈등은 대개 상대방의 의도보다 내가 느끼는 해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심함은 복잡한 감정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민이 준호의 말을 들으며 준호도 그 나름의 방식으로 나를 믿어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다면 오히려 그 관계는 더 편안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 내 인간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한 회사에서 일하는 수민은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동료들의 협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수민의 기대와 다르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프로젝트는 수민의 혼자 힘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민은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왜 내가 다 해야 하지? 이 사람들은 정말 무책임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에 대해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고통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심함이 필요합니다. 수민이 무심함을 실천했다면 동료들에게 기대를 두기보다는 어떤 상황이든 내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해내자는 스스로의 태도에 더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동시에 관계를 해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나 동료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라지만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과 갈등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무심함은 이 기대를 내려놓고 그들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며 우리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무심함은 친구 관계에서 배려 없는 태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심함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배려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섭섭하거나 억울했던 감정이 있다면 그 원인이 기대의 무게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심함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연인 관계는 인간 관계 중에서도 가장 감정적으로 얽히기 쉬운 관계입니다. 우리는 연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랑, 이해, 공감, 그리고 끝없는 배려까지. 그러나 이런 기대는 때로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부담을 만들어냅니다. 한 여성인 혜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혜진은 3년간 교제해 온 남자친구 민재와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특히 민재가 메시지에 답장이 늦거나 약속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을 때면 혜진은 서운한 마음에 화를 냈습니다. 왜 답장이 이렇게 늦어? 너 내 생각 안 하는 거야? 왜 약속 시간에 늦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에 민재는 점점 더 대화하기 어려워졌고 관계는 차츰 악화되었습니다. 민재는 혜진의 서운함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혜진의 기대는 더 높아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혜진이 민재에게 조금 더 무심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무심함이란 상대방을 방치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행동과 감정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혜진이 민재의 답장이 늦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바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면 그 서운함은 금세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 무심함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평온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심함을 실천한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신혼부부인 은희와 도훈은 결혼 초기에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은희는 도훈이 결혼 전에 보여줬던 다정함을 결혼 후에도 지속해 주길 바랐지만 도훈은 결혼 생활에 적응하며 그전처럼 자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은희는 처음에는 서운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훈은 다정한 말 대신 행동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굳이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을 믿어야겠어. 이후 은희는 도훈에게 더 이상 사소한 것들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도훈의 작은 배려와 노력에 감사하며 그 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무심함은 상대를 존중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들의 감정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기대와 불안을 그들에게 투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도 연인 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상대방이 나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서운함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불러왔는지 돌아보세요. 무심함은 연인 관계에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두 사람이 더 오래, 더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줍니다.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 가장 먼저 맺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사이의 갈등은 다른 관계보다 깊고 오래 지속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에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민수와 그의 어머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며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아들이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자 걱정과 답답함에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민수야, 너 이렇게 있을 거야?
취업 준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다른 친구들은 다 직장 다니고 있다는데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생각이야? 처음에는 민수도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 반복될수록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민수는 어머니의 잔소리에 날카롭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어머니와 민수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만 오갔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를 품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과 분노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친구 지훈의 조언을 듣고 행동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엄마한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엄마도 내가 잘 되길 바라서 그러시는 거잖아. 한 발 물러서서 엄마의 말을 그냥 흘려보내봐. 민수는 지훈의 말을 새겨듣고 어머니의 잔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반응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방에만 있냐라고 말할 때 민수는 네, 알겠어요라고 짧게 답하며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며 민수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전처럼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 민수를 보며 자신의 잔소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민수에게 잔소리를 줄이고 대신 조용히 응원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고 어머니는 민수를 믿어주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무심함이 가족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무심함이란 가족에게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관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존재이지만 그 과정에서 간섭과 통제가 발생하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무심함은 그 갈등의 고리를 끊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수는 결혼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수의 사소한 행동까지도 간섭하곤 했습니다. 지수야, 김치 담글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집 청소는 이렇게 해야지. 처음에는 지수도 시어머니의 의견에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맞추다 보니 자신이 너무 지쳐갔습니다. 결국 지수는 시어머니의 간섭을 그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간섭을 들을 때마다 아, 네, 그렇게 해볼게요라고 대답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 무심한 태도가 시어머니와 지수의 관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지수의 모든 행동에 간섭하지 않았고 지수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족 관계는 때로는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부담스러운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심함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갈등을 줄이며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에서 지나친 기대와 간섭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무심함이란 태도가 그 관계를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무심함을 종종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다는 말처럼 들리고 상대방을 멀리하는 행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무심함은 단순한 방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무심함은 곧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관계와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통제하려는 노력은 대개 우리를 더 큰 스트레스로 몰아넣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 말처럼 무심함은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작은 일에 집착하며 큰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지나가는 차량이 끼어들었을 때, 회사에서 누군가 내 의견을 무시했을 때, 가족이 내가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속상해하며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야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이 바로 무심함의 시작입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수연이라는 그녀는 회사에서 항상 동료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속이 상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동료들, 책임을 회피하는 상사, 그리고 과도한 업무량까지
수연은 늘 스트레스 속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동료에게 무언가를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협조적인 태도였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화를 내거나 마음속으로 분노를 품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수연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뿐이야. 그렇게 수연은 동료의 태도에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업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 되었고 동료와의 갈등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변화된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심함은 우리가 지친 삶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패입니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너무 깊이 반응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며 내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무심함을 어떻게 더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상황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상대방의 행동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누군가가 무례하게 대할 때 그것이 반드시 나를 향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이 그 행동의 원인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 대신 내 삶의 방향과 가치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세요. 무심함은 단순히 우리 삶의 갈등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자유롭고 더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속에서 집착과 걱정을 덜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겼나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더 무심하게 그러나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날을 꿈꾸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